보자. 자, 예. 자, 충분히 생각해 봤죠? 네.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우선 뭐부터 해볼 거냐면, 뭐, 루이스 구조부터 그려봐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루이스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입체 구조를 그리려면 루이스 구조부터 필요하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선 뭐 이렇게 황 어쩌고저쩌고는 나중에 생각해보고 괄호로 묶여있는 CH3하고 OCH3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우선 탄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있으냐? 네 개. 탄소는 최외각 전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수소가 하나, 둘, 세 개가 붙는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수소에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있지? 하나씩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탄소하고 수소 사이에 단일 결합, 시그마 결합. 아시겠죠? 네. 그렇죠? 요렇게 CH3라고 하는 부분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지. 네. 뭔 말인지 알겠죠? 오, 이때 이런 걸 뭐라고 해? 이렇게 결국 전자쌍 말고 홀전자가 하나 있을 때를 뭐라고 부른다? 레디컬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레디컬. 그래서 홀전자 화학종을 화학에서 레디컬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CH3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 화학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네. 특히나 유기화학 같은 거 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떼서 뭐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하냐면 메틸 그룹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룹 이거를 뭐 우리말 기 이렇게 번역을 해서 메틸기 이렇게 뭐 이렇게 한글로 쓰기도 하는데 메틸이라는 게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메틸 그룹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CH3라고 하는 게 요렇게. 자, 근데 여기가 만약에 짜잔 산소랑 결합한다. 뭐랑 결합한다고? 산소. 그러면 이때 산소에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산소에는 최외각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요. 그치. 그럼 이때 여기서 요 메틸 그룹하고 요 산소가 결합을 한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요 산소하고 탄소 사이도 짜잔 요렇게 시그마 결합이 맹그러지면 된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도 무슨 현상이 생겨요? 여기서도 무슨 현상이 생겨요? 거기서도 레디칼이 레디컬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OCH3라고 하는 애가 바로 요것입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얘도 이름이 또 딱히 있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메톡시 그룹이라고 합니다. 메톡시 그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근을 좀 따지면 이렇게 메트라는 어근은 탄소 한 개를 뜻합니다. 그래서 메트라는 어근은 탄소 하나를 뜻하고요. 뒤에 붙어 있는 옥시라는 말은 뭐냐면 산소의 산화수가 2-1 때 쓰는 어근이 옥시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산소의 산화수가 2-가 된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완성된 루이스 구조가 되면 지금 상태에서는 아닌데 완성된 루이스 구조가 되면 산화수가 2-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요런 녀석을 부를 때 메톡시 그룹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딱 봤을 때 이제 누가 중심 원소? 여기 있는 이 황이 어쨌거나 이제 중심 원소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이제 기하학적 가능성을 봤을 때 거기에 이제 메틸 그룹이 몇 개 붙어 있고 2개 붙어 있고 메톡시 그룹이 2개 붙어 있는 그런 녀석의 립체 구조를 그려봐라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때 저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면 되느냐?
그럼 밑에 이제 한 줄 내려 그리면 자, 황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 6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6쪽이니까 6개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메틸 그룹이 몇 개? 2개. 그럼 메틸 그룹을 그려. CH3, CH3. 근데 메틸 그룹에는 뭐가 있어? 라디칼. 메틸 그룹에는 이렇게 라디칼 홀전자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라디칼 홀전자하고 황의 최외곽 전자 사이에 짜자자잔, 짜자자잔 이런 식으로 시그마 결합을 넣어주면 되는 거지. 맞나요? 그리고 이따 또 누가 2개 있어? 메톡시가 2개가 있지. 그럼 메톡시를 그려. 산소의 CH3. 산소의 CH3. 근데 마찬가지로 산소에도 뭐가 있어? 산소에도 이런 식으로다가 홀전자가 있으니까 황하고 산소 사이에 단일 결합, 시그마 결합을 그려주면 되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 녀석의 기본적인 노이스 구조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럴 때 이 중심 원소 요 녀석의 입체수는 얼마야? 이 녀석의 입체수는 얼마야? 입체수가 5라는 거 알겠죠? 자, 입체수는 뭐로 카운팅하는 거예요? 입체수는 시그마 결합이 몇 개 있느냐, 그리고 비공호 전자쌍이 몇 개 있느냐, 요걸로 카운팅하는 게 입체수죠. 그래서 지금 시그마 결합이 하나, 둘, 셋, 넷, 비공호 전자쌍이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입체수가 나타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오! 입체수가 5다? 기본 왁구가 뭐라는 거예요? TBP. 기본 왁구가 TBP라는 거죠. 알겠죠? 물론 당연히 지금 TBP 하고 있으니까 제가 TBP 기본 구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찾아낼 때 루이스 구조상에서 저렇게 TBP가 기본이 되겠구나 라는 걸 짐작해야 된다 이런 말이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렇게 해놓고 이 녀석이 이제 립체 구조를 그려보면, 자, 그럼 여기 됐고 여기 지울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시우사 쑥쑥쑥쑥. 여기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사 쑥쑥쑥쑥. 호이. 아이고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에서 입체 구조 하면 황을 놓고 입체수가 오니까 한 방향, 두 방향,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다가 TBP 기본 구조를 그려놓고 여기다가 이제 뭘 배치하면 돼요? 치환기들을 배치해 주면 되는 거죠. 어떤 치환기들? 메틸 2개, 메톡시 2개, 비공호 전자쌍 하나. 무슨 말 알겠죠?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메톡시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엑시얼에 가면 자, TBP에서 그릴 때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기 음성도 큰 게 어디로? 엑시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원소들 중에서 여기에 있는 산소, 탄소, 황 이런 애들 중에서 전기 음성도 제일 큰 애는 샨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샨쇼가 기본적으로 어디로? 엑시얼로 들어가도록.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붙는 거야? 메틸 그룹이 붙어 있을 거고, 뭐 메틸 그룹이 붙어 있겠지. 알겠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어디에?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렇죠? 선택의 여지 없이 이코토리얼에 나머지 애들이 배치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코토리얼. 자, 근데 이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비공호 전자쌍이 지금 그래서 어디로 배치가 되고 있어요? 확실히 이코토리얼에 배치되고 있죠. 이동진 쌤?
주무신 거예요? 아니죠. 그래. 이동님 지금 살짝 어디 가신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 구조에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마 사실 뭐 전기음성도 큰 게 보시다시피 이제 얘가 전기음성도 크다. 그래서 액시얼에 배치된다. 요거 아까 원리 그대로 그냥 그것만 적용해서 그려도 충분해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둘 건 이 TBP에서는 비공유 전자쌍 이코토리얼에 우선 배치되면 됩니다. 전기 음성도 큰 애는 액시얼에 우선 배치고요. 비공허 전자쌍은 이코토리얼에 우선 배치입니다. 알겠죠? 자, 왜냐? 분자 구조를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분자 구조를 그리는 데 있어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바로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비공유 전자쌍이 이게 바로 구조적으로 가장 큰 불안 요소다 라는 얘기는 저번 시간에 했었어요. 알겠죠? 그럼 저 가장 큰 불안 요소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없애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S 캐릭터가 큰 쪽에 배치시키면 중심 원자의 핵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어디가 S 캐릭터가 커요? 어디가? 이코토리얼 쪽이 S 캐릭터가 크죠? 그러니까 이코토리얼 쪽에 비공허 전자쌍이 배치가 되면 걔가 중심 원자 핵 쪽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핵하고 인력이 커지면서 불안 요소가 조금 안정해질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TBP를 그릴 때는 비공허 전자쌍을 어디에 우선 배치한다? 비공허 전자쌍을 어디에 우선 배치한다? 이코토리얼에 우선 배치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되었다. 자, 그리시고.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그 다음 또 매우 그리고 또 하나. 자, 얘가 기본 틀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본 틀은 TBP인데 이 녀석의 입체 구조를 얘기를 할 때는 얘가 삼각쌍뿔 구조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거예요. 바로 비공유 전자쌍은 그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그 위치를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비공허 전자쌍이 어디에 배치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코토리얼에 배치됐다고 말은 했잖아요. 하지만 진짜로 얘가 이코토리얼에 있는지 없는지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바로 불확정성 원리 때문이죠.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전자처럼 관성이 작은 입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고. 뭐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루이스 구조상에서 비공호 전자가 여기 있다라고 그리는 건 사실 뭘 위배하는 거예요? 불확정성 원리를 위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뭐 하여튼 루이스 구조는 많은 녀석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녀석의 기하 구조를 말로 표현할 때는 비공호 전자쌍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공호 전자쌍을 빼고 이 녀석의 기하 구조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 시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받침대고 여기에 사람이 올라타서 이 받침대를 중심으로 쿵딱쿵딱쿵딱쿵딱 하는 시소와 같은 모양이라고 해서 이런 기하 구조를 시소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코토리알에 이렇게 비공호 전자쌍이 하나 있는 이런 입체 구조를 시소폼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뭐 이런 거 그려보라고 문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짜잔, 얘 그려봅시다. 시작! 음이온입니다. 자, 그려봅시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될까요? 잘했어요. 그다음, 이렇게 오, 잘했어요. 정현, 오, 잘했어요. 뭐 웬만하면 잘하네. 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뭐 한번 봅시다. 자, 중심원소는 누구일 수밖에 없어요. 중심원소. 중심원소는 뭐 브로민일 수밖에 없잖아요. 뭐 수가 없잖아, 그지? 자, 그럼 여기에 브로민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임? 최외곽 전자가 7개죠. 7개. 그럼 이때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슨 말 되겠어요? 일곱, 일곱, 일곱. 7개를 그려 놓는 거야. 그려 놓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보시다시피 여기 또 다른 브로민 원자가 2개가 더 있어야 되지, 그지? 2개가 더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때 여기에서 또 다른 브로민 원자를 그리면 최외곽 전자가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니까 어떻게? 2홀 전자와 2홀 전자 사이에 시그마 결합, 2홀 전자와 2홀 전자 사이에 시그마 결합을 그려주면 그만이다,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때 전체적으로 1- 음이온이죠. 그럼 이 말은 어떻게 되느냐? 짜자자잔, 이런 식으로 외부로부터 전자가 한 개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브로민의 스테릭 넘버, 입체수는 뭐가 되는 겁니까? 5가 되겠죠. 왜? 시그마 결합 몇 개 있어요? 2개. 비공호 전자쌍 몇 개 있어요? 3쌍. 그래서 입체수가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체수가 5니까 기본 왁구가 뭐라는 거예요? TBP가 되는 거지. 그러면 중심원소 브로민을 놓고 한 방향, 두 방향, 셋, 넷, 다섯 해놓고
전기 음성도가 큰 애는 어디로? 전기 음성도가 큰 애는 어디로? 엑시얼로. 비공호 전자쌍은 어디로? 이코토리얼로. 아시겠죠? 그래서 쟤는 비공호 전자가 여기, 여기, 여기. 요렇게. 그래서 모두 다 비공호 전자쌍이 이코토리얼로 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치환기 둘 브로미는 어디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엑시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는 기하 구조를 뭐라고 얘기한다? 리니어하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면 비공호 전자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아니 보이죠. 알겠죠? 알겠죠? 좋아. 이때 중심 원소의 형식자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중심 원소 형식자는 어떻게 되죠? 어쩔 수 없이 1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형식자는 어떻게 따져? 형식자는 비공호 전자쌍은 다 내 거고 결합 전자쌍은 절반을 획득하는 게 형식전화 개념이죠. 그럼 얘 같은 경우 비공호 전자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는데 결합 전자는 두 쌍이 있으니까 두 쌍 중에 하나씩 가지면 이 브로미는 8개의 전자를 갖게 될 거예요. 근데 원래 17쪽이니까 7개 전자였는데 하나 더 많아졌으니까 1 마이너스 형식 전화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알겠죠? 그래서 얘가 아주 기본적인 리니어한 TBP 구조의 대표적인 예이다. 예시다. 됐죠? 됐죠? 그 다음 마지막 구조 잊기 마셔. 자, 여기 지금 나의 동영 지워도 되겠어요? 지우자. 왜? 전화가 왔는데 한번 봐야 돼요. 누군데? 정후. 정호 누군데? 그냥 뭐 봐. 그래. 아 게임하는 거 음. 제가 정이랑 쌤 수업하고 있어요. 접근에게 지금 재혁이가 게임하자고 전화 왔어요. 뭐라고? 재혁이가 게임하자고 전화 왔어요. 아, 그래? 뭔가 알겠습니다. 자, 얘 그려봅시다. 시작! 준이 너 제 그려봅시다.